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방문 요양 기간의 재무회계 예산안 작성 방법, 그 마지막 단계인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예산 총칙, 그리고 세입 예산안, 그리고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은 메뉴 하위 메뉴 중에서 세입 예산안에 가셔서 예산 적용 월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원래는 1년 단위, 그러니까 12개월에 대한 예산을 적용해야 되지만 이번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치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적용 월수를 따로 6개월로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그냥 12월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6개월로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부터 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뜨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노란색 있는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이 화살표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입력할 때 또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방문 요양에는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있죠.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각 서비스 시간과 그 시급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사원명은 홍길동이라고 적으시고 직종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역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또 클릭하시면 직종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고요. 주민번호는 숫자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13자리를 그냥 숫자로만 가운데 뭐 구분 기호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급여 유형을 선택하시면 또 오른쪽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을 클릭하시면 방금 여기에 인건비 구분이 직접비로 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직종과 급여 유형에 따라서 이 직종이 이 급여 유형에 맞는 직접비인지 간접비인지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직종을 사회복지사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 간접비로 뜨게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아직은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만간 직접비로 편성이 될 거지만 이 신고하는 시점까지는 아직은 간접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간접비로 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호조무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간접비로 뜨지만 급여 유형을 방문 간호로 바꾸게 된다면 이게 직접비로 뜨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직접비와 간접비가 표시가 될 거고요. 요양보호사는 시급 근로자이기 때문에 시급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시급, 예를 들어서 9,500원이다. 그럼 입력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한 달 평균 근무하는 근무 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시간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만약에 방문 요양과 가족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도 가족도 적으시면 됩니다. 가족은 뭐 예를 들어 10,000원을 주고 뭐 한 10번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요양보호사가 일반 방문 요양도 하고 그리고 방문 목욕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두 번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급여 유형에 따라서 따로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홍길동을 또 입력하시고요. 똑같이 요양보호사 1급 하시고 주민번호 똑같이 적으시고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제 급여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방문 목욕이니까
방문 목욕 부분의 시급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방문 목욕 시간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각각의 시급제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근로자가 요양과 목욕을 하게 된다면 두 번 입력하셔서 각각 서비스 유형에 맞는 시급만 따로따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급제를 입력하시면 이분들은 시급제이기 때문에 월급제는 입력하지 말고 건너뛰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지급받는 수당이 따로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를 뭐 5만 원 받는다면 이렇게 수당 또 적으시면 되고, 뭐 다른 수당 있으면 또 적으시면 되고, 뭐 합산해서 적으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장기근속 수당 받는 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뭐 식대나 운전보조금처럼 뭐 비과세로 받는 수당들이 있으면 또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지급액계와 과세액계가 표시가 되고, 과세액계에 따라서 각각 4대 보험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4대 보험은 뭐 가끔 보면 이분은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고용보험 가입 안 하시는 분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건 예산에 맞게 그냥 대략적인 금액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4대 보험 떼신다고 보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용작금이 혹시 있을 것 같으면 입력하시는 건데, 대부분 뭐 일용작금은 없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김희선 입력하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방문 요양 하시면 되고, 사회복지사는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시급제 입력란은 다 건너뛰시고요. 바로 월급제 입력란으로 가셔서 이분이 뭐 160만 원 받는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나뉘지만 뭐 이거 나누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상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기본급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뭐 수당을 주는 게 있다면 수당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뭐 장기근속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급제 근로자 또는 월급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직종에 맞게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근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규 채용이 필요하고 또 신규 채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도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규 뭐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요양보호사가 우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주인번호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방문용 입력하시고, 똑같이 뭐 한 60시간 할 것 같다, 60시간 뭐 이렇게 입력하시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당 뭐 이런 것들 똑같이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와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를 각각 시급 그리고 월급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외에 앞으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근로자들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시급제 근로자들을 입력할 때는 같은 근로자가 방문 요양과 여기 제가 또 잘못 입력했네요. 여기는 방문 요양이죠.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사람을 두 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은 요양 시급, 목욕은 목욕 시급을 또 따로 시간과 함께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을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하는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또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업로드 파일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고요. 저는 바탕화면에다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보수 일람표. 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바탕화면의 왼쪽 상단에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럼 이 파일을 이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업무 시작 클릭하시고 이제 업무 창이 뜨면 임직원 보수일람표 등록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엑셀 업로드가 있죠. 그래서 엑셀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바탕화면에 저장했던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업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 우리가 아까 엑셀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들이 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도 그대로 업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렇게 업로드가 다 진행이 됐죠. 우리가 총 아까 홍길동과 김희성과 신규사원 이렇게 총 4명을 입력해 봤는데 우선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입력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밑으로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입력되지 않은 부분은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삭제를 할 때는 왼쪽에 일단은 전체 체크를 일단 하시고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만 체크 해제를 푸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 삭제가 있죠. 이 행 삭제를 클릭하시면 나머지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행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사업명이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업명을 클릭하시고 일반 사업을 클릭하시면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 코드가 이게 입력이 되면 이제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입력이 다 진행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시면 다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입력한 부분은 이제 이름, 뭐 직종, 급여 유형, 직접 인건비냐 아니냐, 그리고 급여, 각종 수당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입력했었는데 퇴직금과 사회보험금이 이제 알아서 입력이 됐죠. 이건 아까 그 프로그램 상에 자동으로 이제 계산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 출력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아까 한 달치 임금만 입력을 했지만 아까 예산안에서 6개월을 선택함으로써 6개월치가 다 계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된 거니까 우리 아까 한 달치만 입력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지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입력한 적이 없는데 왜 입력이 됐지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 자동으로 입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방문 요양 기간의 재무회계 예산안 작성 방법,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또 제공해드리는 심플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플케어에서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보고 및 회계 입력 그리고 노무 및 세무 관련된 업무를 또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장기요양 경영학과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정보들을 또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카페도 한번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문 요양에 대한 재무회계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한 모든 이제 영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 추후에 또 알려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